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경로당과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도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저녁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회복을 기대하는 바람도 늘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매출 회복이 가능할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지사 최종 후보로 양승조 현 지사를 확정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는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을 찾는 게 일상의 큰 낙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노인복지 여가시설이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어르신들도 활짝 이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한범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 2월 문을 닫았던 경로당. 운영 재개 첫날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시 뒤 음식이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경로당 내 식사가 이날부터 허용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려 2년여 만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모이면은 좋죠. 서로 말도 듣고 동네 말도 듣고 밥도 이렇게 같이 먹고 대접하고 맛있게들 어른들도 잡숫고 어들도 얘기가면 많이 잘 맛있게 먹으면 좋아요. 마땅히 여가를 즐길 곳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어르신들. 고대하던 일상의 자리에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참 서로 그 이웃끼리도 참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 좋은 거죠.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선 조만간 각종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경로당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식사 때는 칸막이를 두거나 뛰어 앉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식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 시 방역 지침을 지키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느긋하게 영화를 감상합니다. 충남도서관은 최근 DVD 관람실과 유아자료실, 소모임실을 개방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닫았던 공간을 다시 연 겁니다. 26일부터는 운영 시간이 코로나 이전과 같아지고 30%까지만 채워야 했던 좌석도 100% 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던 시설을 전면 개방 정상화하였고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도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 문화 여가시설이 하나둘씩 정상 운영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녁 모임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의 매출 회복이 가능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심 상업지역 일부엔 발길이 들고 있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갖는 일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제됐지만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종전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일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66.4%, 숙박 음식점 업종은 56.8% 감소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 모습을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남긴 생활 습관과 소비 성향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방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다 대출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풀린다 그래도 그걸 벌어서 또 그거 갚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는 이제 직접 와서 사 먹는 손님이 줄고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늘면 음식값을 올리거나 영업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는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배달이 지금 현재 그 매일 그 매출액의 2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배달은 막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적자가 늘어가는 상인들은 매출 회복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간이 2년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폐업을 해야 되나. 폐업을 하면은 이것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또 뭐 사업자 그 폐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대출 소상공인 받은 거를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뀐 소비 문화에 적응하며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최종 후보로 양승조 현 지사를 확정했습니다. 경선 결과 양승조 지사는 76.54%를 득표해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53.08%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재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양 지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선 7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미래 100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시장도 양 지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힘을 합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태흠 국회의원을 도지사 최종 후보로 결정했는데요. 양당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6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인터뷰를 희망한 후보들에 한해 우선 방송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나는 후보자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인은 고북에서 태어나 해미 초중학교와 서울 마포고등학교를 마치고 지난 36년 동안 공군에서 몸담은 후 퇴역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단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하게 쌓아온 경험으로 일하겠습니다. 해미 읍성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와 교통, 체증,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미 읍성에 제2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해미 읍성 문화재보호 구역 주변의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군비행장 진입로에 회전 교차로로 조기에 추진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인 고북 농협 주유소 및 마트 이전, 국화꽃 축제장 입구 사유지를 매입하여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서산 해미 군 비행장의 민항기 유치 등 지역 내 다양한 지역 현안 사항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서태모 후보는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상시 소통을 통한 시민의 의사 반영을 가장 중요시하겠습니다. 서태모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시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산시 동문 1, 2동 수석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조동식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산시의 동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얻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산시의 동서균형 발전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서산시의원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현안 과제로는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문제,
서산시의 균형 발전 문제, 원도심권 활성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몽저수지의 전국적인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문화회관 동부지역 유치,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동부지역의 도로망 확충 사업 추진, 온석 근린공원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사업 촉진, 동부시장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동부지역 행정타운 주변 도로 개설 추진, 자몽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추진 후 개발권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한 조동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제가 지역에 나타나면 자동식이 자동으로 왔구만 하면서 반겨줍니다. 그러면 저는 자동식이 아니고 조동식입니다 하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자동식이 아니고 조동식입니다. 조동식이를 시의원에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동으로 찾아뵙고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부의장 임종옥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자라는 각오로 활동하였습니다. 지역의 시민들과 소통하여 든든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당진시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다짐으로 최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진 13동 고대 성문에서 느낀 점을 이번 선거 공약에 담았습니다. 당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수 공원을 조성, 어린이집, 초중고 등하교시, 교통안전 대책은 신속 추진, 성리봉 계림공원 등 도심 주변 휴식공간 조성, 당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군청사와 시장 오거리 도로 포장 추진, 성문 고대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성문 국가산단 LNG기지 건설과 연계한 수소경제, 클로스터 특화단지 조성, 당진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철저히 관련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진은 농업과 어업 산업이 복합된 환경 문제 등 예민한 지역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이 가진 복잡한 현안 문제 다양성을 통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활동에 역점을 두고 올바른 비전 제시와 함께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 임종옥은 성실합니다. 노력합니다. 일 잘합니다. 임종옥 믿고 다시 한번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제3대 당진시 의원으로 입법활동, 정책제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예결위 활동, 그 밖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과 경험을 살려 당진시와 남북권의 발전을 위해 뛰었다는 각오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및 의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의량기업을 유치하여 남북권 인구 유입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진 합동역 주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세선 복선 전철이 23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진 합동역을 위한 제반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기반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 제조업 근무, 나이온스 부총재 등 많은 사회활동과 의정활동으로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당진, 더 나은 당진 건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와 함께 시작한 2022년. 우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또 치릅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수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철도를 유치하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친환경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듣기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될 것만 같은 달콤한 약속들인데요. 하지만 이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거에서만 쓰고 사라지는 텅 비어버린 공약은 구별해야겠죠.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상황과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등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충남 지역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 경력을 갖고 있으며 1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충남 지역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562명의 전과 경력을 확인한 결과 232명이 최소 1회 이상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거별로 나누면 충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자 4명 중 2명, 15개 시장 군수 100명 중 34명, 충남도 의원 135명 중 58명, 시군의원 316명 중 135명, 충남교육감 7명 중 3명 등입니다. 전과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는데요. 전체 예비후보 등록자 중 16.2%인 91명이 최소 1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례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A씨는 2016년 음주운전과 2017년 무면허 운전 등 모두 3차례의 전과로 벌금 600만 원을 처분받았고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B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처리법, 공직선거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위반한 예비후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런 예비후보의 전과 경력들은 당내 경선과 향후 본선거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난 지사, 시장 군수 선거와 달리 법적 선거구 획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등 갈 길이 먼 시군의원 선거에서는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강력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를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충남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금리 대출 광고로 약 7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다른 범죄 사실은 없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문자와 전화로 저금리 정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6,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2일 충남 지역 유흥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면허 취소 9명, 정지 11명, 측정 거부 2명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지난 24일까지 7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습니다.